네, 안녕하세요. 헨리입니다. 네, 오늘 주식시장에 큰 변동이 있었어요. 오늘 변동의 요인은 이제 제롬 파월의 이제 연설에 이제 관했던 것이고, 제롬 파월이 지금 인플레이션은 단기적인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바라봐야 되고, 어느 정도 장기화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그걸 테이퍼링으로 잡아야 된다. 네, 이런 식으로 연설을 했어요. 그래서 테이퍼링을 통해서 테이퍼링 이후에 금리를 높이는 쪽으로 갈 것 같고, 네, 그것 때문에 이제 시장이 좀 크게 요동을 쳤어요, 아침에. 좀 눈여겨봤었던 거는 아침에 주식시장이 좀 좋은 쪽으로 가고 있다가 연설이 시작하자마자 바로 자동 매매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제롬 파월이 무슨 말을 할 때마다 어떤 한 단어를 쓸 때마다 주식시장이 크게 요동이 쳤었고, 그래서 제가 요즘 많이 느끼는 거는 오늘의 키워드는 제롬 파월의 키워드는 트랜시토리였어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과거에는 이제 몇 번의 FOMC 때는 이제 그때 미팅에서는 제롬 파월이 지금 인플레이션은 단기적인 것이다. 이거는 길게 이어지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마켓을 진정시켰었는데 이번에 재선임된 이후로 강경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테이퍼링을 바로 잡고 바로 이제 더 앞당기고 그리고 이제 금리 인상을 통해서 인플레이션이 작겠다. 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었고, 근데 그 과정 속에서 트랜시토리라는 단어가 빠졌어요. 네, 아마 그 단어 하나 빠짐으로써 이제 큰 자동 매매가 이루어졌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이 매크로 매매, 자동 매매로 이루어지는 시장이고, 우리가 일반 투자자들은 이런 거에 좀 익숙해지시고, 우리가 일일이 이런 거에 하나하나 대응할 수가 없어요. 내일은 뭐 어떤 단어가 나와서 어떤 변수가 나와서 주식이 자동 매매가 이루어지고 리밸런싱이 되고 뭐 이런 걸 하나하나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같은 장에서는 그리고 앞으로 내년까지도 계속 안 좋은 뉴스가 많이 나올 거예요. 지금 뭐 테이퍼링 뉴스도 나오고 내년에는 빅테크 규제 뉴스도 나올 거고 뭐 이런 뉴스가 나올 때마다 시장은 좋게 반응을 안 할 건데 근데 여기서 바뀌지 않는 점은 어, 일정 회사들의 어닝은 크게 변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펀드멘탈 자체는 변하지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은 펀드멘탈이 강한 회사들의 집중적인 투자를 통해서 그리고 만약 그 회사가 변동성이 있더라도 그냥 그런 단기적인 변동성을 좀 무시한 채 우리가 점점 이 매크로 매매에 대해서 반응하기 어려워지고 있거든요. 옛날에는 뭐 일주일에 뭐 변동하는 그 시점이 뭐 한 4개에서 5개라고 하면은 지금은 뭐 실시간으로 그냥 매분 매초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게 모든 거에 대응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들어요. 그래서 지금은 계속 펀드멘탈이 좋은 회사에 집중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오늘은 이제 소파이와 이제 팔런티어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네, 먼저 소파이 얘기를 나누기 전에 좀 팔런티어 네, 팔런티어 제가 예전에 영상을 남겼는데 팔런티어가 좀 많은 분들이 시청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 특히 한국 분들이 팔런티어 주주분들이 많은 것 같고 팔런티어에 대한 관심이 되게 큰 것 같아서 제가 계속 소파 얘기를 많이 했지만 이제 앞으로 계속 주식을 늘려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매주 지금은 이제 팔런티어 소파의 이제 뉴스를 통해서 그리고 매주 무슨 이벤트가 있거나 아니면 주식 이제 어떻게 주식이 반응하거나 뭐 이런 거를 계속 꾸준히 업데이트 드릴 생각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팔란티어 오늘 좀 뉴스 기사 하나 갖고 왔는데 이제 팔란티어를 장기적으로 바라보시는 분들은 이 뉴스 기사가 되게 심플하고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기사의 제목은 이제 팔란티어가 천조 원의 회사가 될 것이냐 2040년까지 그냥 완전히 되게 단순한 계산으로 팔란티어가 2040년까지 천조짜리 회사가 될 것이냐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팔란티어가 상장을 10불에 해서 지금은 그거의 2배인 20불에 거래가 되고 있고 그 20불은 41 빌리언 달러로 지금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41 빌리언 달러는 지금 팔런티어가 기록하는 매출의 27배에 달한 금액이고 지금은 이 금액이 싸지 않다는 거를 좀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이 회사가 상장하는 데는 이 하이 밸류에이션이 좀 큰 작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팔란티어 주주분들은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팔란티어의 이제 시중 주식 물량이 많이 풀리다 보니까 소파이도 마찬가지고 이제 이런
특히 유산증자나 뭐 워런트 리뎀션이나 뭐 이런 스펙주들은 특히 이런 이벤트가 많기 때문에 네, 팔란티어도 뭐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주식으로서 이제 그런 이제 락업도 풀려야 되고 이제 주식 인사이더 셀링도 계속 나오고 있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주식이 단기적으로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팔란티어가 이제 제시하는 annual growth, 그러니까 매년 성장률이 30%예요. 지금 2025년까지 팔란티어의 성장률을 30%로 예상하고 있는데 35%씩 성장하면 2025년에 4.3 빌리언 달러를 기록하게 돼요. 매출액이. 그래서 이 매출액은 정부로부터 나올 수는 없고 이제 팔런티어가 보시다시피 지금 일반 회사들을 커스터머로 많이 늘리고 있는데 이런 과정이 계속 이루어져서 팔란티어가 2025년까지는 이 30%의 매출액을 계속 매출 성장률을 보여준다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2025년 이후에는 어떻게 되냐가 관건인데 여기서 이제 기사에서 보시면은 세일스포스를 예를 들어요. 그래서 세일스포스를 예를 들어서 2025년 이후에는 이미 2025년 정도 되면 팔란티어는 어느 정도 성장 기업 이제 그로스 스탁으로서 꽤 자리를 잡을 것이고 그 이후에는 아마 20% 정도의 꾸준한 성장률을 보일 것이다. 네, 그게 앞으로 10년 동안 이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제 2025년에 20%씩 10년 정도 성장을 하면 27 빌리언 레베뉴가 2035년에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팔란티어 주주분들은 지금 투자하실 때 2035년까지 내가 2035년까지 투자를 한다. 그럼 27 빌리언 달러 여기에 뭐 멀티플을 10에서 뭐 이제 원래는 멀티플을 보통 이제 P 레이쇼라고 해가지고 어닝에 주잖아요. 근데 이제 그로스 스탁은 요즘은 밸류에이션을 정말 높게 가기 때문에 그냥 레베뉴에 이제 PS 레이쇼로 줘버리잖아요. 그래서 PS 레이쇼를 좀 과감하게 뭐 10배에서 20배를 주면은 2035년에 270 빌리언 달러 정도를 예측할 수가 있어요. 좀 패시브하게 예측을 해보면. 그래서 270 빌리언 달러가 되면 지금의 한 4, 5배의 수익률을 얻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10년 정도 투자를 하시면. 그러니까 정확히 10년 아니죠. 2025년 이후에 10년을 더 투자하는 거니까. 그래서 보통 한 14년 뭐 이 정도 투자하시면은 27 빌리언 달러 레베뉴를 기록하고 그리고 멀티플을 10에서 12 정도 주면은 지금보다 한 4, 5배 이상 뛸 수가 있다. 네, 시장 수익률보다는 좋을 것이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 뭐 이거보다 더 큰 기대를 하시는 분들이 또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좀 이런 성장주를 투자하실 때는 좀 기대치를 좀 낮춰주는 게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대치가 지금 엄청 높아요. 코로나 시점에서 모든 성장주들이 2배에서 3배 되게 쉽게 뛰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런 회사에 투자하면은 뭐 10년만 투자해도 10배, 뭐 20배 이런 식으로 기대치가 높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거는 한 우리가 15년 정도 투자했을 때 4배에서 5배 정도 성장하면은 꽤 좋은 우리가 좋은 투자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바라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팔란티어가 2035년 이후에는 어떻게 되냐? 그래서 여기서 또 마이크로소프트를 예를 들어요.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정도 레베뉴를 기록했을 때 15%의 성장률을 보였다. 그래서 2035년에는 15%의 성장률을 줘서 2040년까지 팔란티어가 53 빌리언을 기록할 것이다. 53 빌리언 달러의 레베뉴를 기록할 것이다. 그래서 2040년이 되면은 여기에 레베뉴의 세일즈 멀티플을 20배를 줘서 그때 이제 1000조 원의 회사가 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심플하고 그냥 어느 정도 현실적인 기대를 하는 그런 기사예요. 그래서 2040년까지 투자하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그때는 팔란티어가 정말 지금 투자한 금액의 한 10배에서 뭐 15배 정도 뛰시는 거를 예상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2040년에 이 정도 53 빌리언 달러의 레베뉴를 기록해도 세일즈 멀티플을 20배를 줘야 되는데 이거는 정말 엄청 핫한 회사, 진짜 마켓 리더들한테 주는 멀티플이라서 좀 현실적으로는 한 5배에서 뭐 10배, 적으면 5배, 많으면 한 10배에서 15배 뭐 이 정도를 바라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정확히는 여기서는 이제 1000조짜리 회사가 2040년까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500 빌리언 달러
500빌리언 달러에 가까운 밸류에이션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500빌리언 to 1000조. 이제 여기가 좀 거리감이 많은데, 그래도 이렇게 멀리 예측하는 거다 보니까 정확히 예측은 할 수 없고, 그냥 심플하게 단순히 이제 세일스 멀티플에 이제 레베뉴 그로스를 예측해서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성장주를 투자할 때 기대치를 낮춰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왜냐면 요즘 성장주들이 특히 뭐 스펙주들도 많고 뭐 성장주들이 상장을 했을 때 꽤 큰 밸류에이션을 받고 상장을 해요. 그래서 이 회사가 과연 10배 성장할 수 있을까? 뭐 10년 뒤에 뭐 단순히 뭐 지금 가격에서 20배 이상 성장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식으로 좀 예측을 해봐야 되고,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2040년까지 투자했을 때 좀 낮게 보면은 500조까지 성장할 수가 있다. 근데 이 금액은 지금 40빌리언이니까 거의 10배 이상의 수익을 거두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10배까지 가는데 꽤 많은 시간이 필요로 해요. 그리고 되게 많은 인내심이 필요로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분명 마켓은 많은 조정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중에서는 뭐 코로나처럼 되게 많은 뭐 어떤 사건이 일어날지는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롱텀으로 장기 투자를 할 때는 이런 거를 다 예측을 하고 좀 기대치를 좀 낮춰줘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기대치가 낮아도 만약에 팔란티어가 예정대로 이 정도 성장률을 보여준다면 팔란티어 투자 하나로 마켓을 빗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면은 또 뭐 펀드 매니저들도 그렇고 이제 보통 ETF로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ETF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은 제가 드릴 수 있는 조언은 그냥 성장률 좋은 회사, 정말 비전이 좋은 회사 하나 두 개에 집중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마켓 수익률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팔란티어가 예정대로 좋은 성장을 거두고 좋은 레베뉴 그로스를 기록하게 되면 팔란티어 하나로만 마켓을 빗을 하실 수가 있어요. 마켓을 이기는 투자를 하실 수가 있고, 그런데 눈여겨봐야 될 거는 매번 어닝 때 팔란티어가 어떤 행보를 보여주냐가 관건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팔란티어가 물론 2040년까지 이 정도 수익률 거둘 수 있는다에는 큰 의심은 없어요. 왜냐하면 팔란티어가 좋은 비전을 가지고 있고, 팔란티어가 속한 인더스트리가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좋은 인더스트리이기 때문에 이런 좋은 횡보를 보여줄 것 같지만, 그렇지만 이제 어떤 일이 생길지도 모르고 또 어닝이 한번 미스가 나면은 거기서 또 그거를 들어 올리는데 또 많은 시간이 필요로 해요. 그래서 보통 어닝은 3쿼터가 이 3쿼터 동안 좋은 어닝이 나오지 않으면 가감히 좀 손절을 해야 될 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팔란티어를 투자하시는 분들, 아니면 모든 성장주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무리 회사가 좋아도 3쿼터 동안 이 회사가 제시하는 레베뉴 그로스를 기록하지 못하면 과감히 손절을 하시고 다른 주식에 옮겨 타시는 것을 추천이 드려요. 그래서 운이 좋으면 팔란티어가 계속 이 정도 수익률을 거둘 것이고, 그리고 저는 미국의 많은 성장주들이, 특히 기대치가 높은 성장주들이 기대에 부응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성장률을 기록할 수 있다는 생각에는 큰 의심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눈여겨봐야 될 것은 팔란티어의 competitors가 있는데, 그 중에 C3AI, 그리고 Salesforce의 Tableau, 그리고 Glue from Amazon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경쟁자가 여러 개 있다. 뭐 이런 간단한 얘기가 있는데, 사실 저는 이게 많은 경쟁자라고 생각은 안 들어요. 뭐 팔란티어 같이 이제 어느 정도 팔란티어가 상장을 늦게 했을 뿐이지, 뭐 회사가 꽤 오래된 회사고 이 분야에서는 특출나기 때문에 뭐 지금 큰 경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좋은 주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기대치를 버리고, 이 정도 제가 지금 아까 앞서 언급드린 내용처럼 이 정도 기대 수익률을 예상하시는 분들만 장기 투자를 추천을 드려요. 네, 그래서 오늘 팔란티어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좋지 못한 모습이고, 앞으로 모든 성장주가 좀 이런 모습을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좋은 뉴스나 아니면 모든 성장주들이 좋은 브레이크아웃을 해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이렇게 단기적으로 좀 안 좋은 모습을 좀 피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소파이도 얘기들이 몇 가지 뉴스가 있는데, 소파이 같은 경우는 지금
MSCI 오늘 이제 들어가게 되었고, 지금 MSCI에 등록된 주식들 보시면 Airbnb, DoorDash, Coinbase, Affirm, Lucid, Robinhood, Upstart, UiPath, 그리고 아사나, 소파이 정도가 있어요. 우리가 많이 대부분 아는 주식들 중에서는. 근데 소파이 같은 경우는 오늘 볼륨이 되게 많았어요. 어, 소파이가 오늘 볼륨이 평소에 2배 이상, 거의 오늘 볼륨이 데일리로 보시면은 67 밀리언이거든요. 그래서 엄청 많은 볼륨이 나왔었고, 근데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거는 인플로우가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 라지 스케일 옵션 거래량, 뭐 옵션일 수도 있고 그냥 주식 오더일 수도 있고, 특히 라지 볼륨들이 엄청 많이 들어왔었고, 근데 아웃플로우는 되게 적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소파이 그리고 성장주 대부분 주식들 볼 때 이 정도 라지 스케일 볼륨 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분명히 이제 인덱스 들어가면서 이렇게 큰 오더가 들어왔고, 근데 이제 좀 이상했던 점은 지금 이게 원미닛 차트인데 소파이가 이제 장 끝나기 몇 분 전에 이렇게 좀 매니플레이션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관들이 좀 더 싸게 주식을 담기 위해서 좀 어떻게 보면 매니플레이션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장 이후에 MSCI에 들어가면서 엄청나게 많은 라지 볼륨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뭐 소파이 같은 주식은 오늘 좀 매니플레이션이 있었지만 내일은 아마 인덱스에 들어가고 볼륨이 많이 뛰었기 때문에 조금 반등은 예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앞으로 뱅크 차러 뉴스가 나오기 전까지는 뭐 마켓이 계속 성장주에 이렇게 안 좋은 평가를 내리기 시작하면은 앞으로 계속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이다가 뱅크 차러 뉴스가 나와야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소파이가 오늘 풋옵션과 콜옵션이 되게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금 소파이가 뱅크 차러에 앞서서, 그리고 몇 가지 이슈들에 앞서서 많은 투기꾼들이, 투자자들도 아니고 투기꾼들이 지금 큰 베팅을 하고 있다고 보여져요. 그런데 이게 투자자들한테는, 일반적인 투자자들한테는 좀 안 좋은 뉴스가 될 수도 있어요. 좀 앞으로 변동사항이 꽤 많을 것이라고 예상이 들고, 뱅크 차러 뉴스가 나오면 주식이 크게 브레이크아웃 할 것 같아요. 근데 크게 브레이크아웃을 하는 동시에 뉴스가 나오자마자 그 프로핏 테이킹 물량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옵션이 거래가 너무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주식이, 저는 어떻게 반응할 거냐면은 뱅크 차로 뉴스가 나오면은 주식이 크게 브레이크아웃을 하고, 저는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좀 정리할 생각이에요. 콜옵션들은 다 정리하고 주식 수도 조금 줄이고, 그리고 다시 재진입해서 어느 정도 스테이블한 가격대에 재진입을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계속 홀드할 생각이고, 앞으로 뱅크 차로 뉴스가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꾸준히 주식 가격이 어떻게 되는, 뭐 여기서 뭐 오늘 18불 선을 좀 더 내려가서 앞으로 어느 정도 금액의 지지선이 될지 모르겠는데, 만약 여기서 더 떨어져서 16불 근처까지 가더라도 저는 계속 홀드할 생각입니다. 뭐 지금 마진을 좀 이용하고 있긴 한데, 제가 계좌가 여러 개예요. 그래서 이 계좌는 마진을 좀 많이 썼지만 제 전체 금액에서는 되게 적은 마진이기 때문에 계속 추가 돈을 넣어서라도 좀 소파에는 홀드를 하고, 만약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이 있으면 더 담을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같은 날이나 뭐 그저께는 저는 소파에 더 담지도 않았었고 계속 꾸준히 홀드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좀 변동성에 좀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자동 매매가 너무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 주주분들은 이런 사사로운 이벤트에 너무 대응하시려고 하시지 마시고, 내 주식은 왜 이렇게 안 갈까? 내 주식 갑자기 이렇게 많이 떨어질까? 그런 건 다 그 회사가 펀드멘탈에 문제가 있지 않은 이상, 그리고 특히 오늘처럼 모든 주식이 한 번에 떨어지잖아요. 뭐 빅테크, 뭐 반도체, 뭐 전기차, 뭐 이럴 거 뭐 없이 그냥 다 떨어지기 때문에, 이럴 때는 크게 매크로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그냥 이런 거는 그냥 넘어가시고 회사 펀드멘탈에만 좀 집중하셔서 앞으로 중요한 캐탈리스트가 뭐가 있는지, 중요한 촉매제가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만 좀 집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계속 추가적으로 소파이, 팔란티어, 그리고 몇 가지 이제 계속 추가해서 늘릴 생각이에요. 그래서 한국 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주식들 추가적으로 이제 넣어서 매주 뉴스와 그 매주 주식의 흐름을 좀 업데이트 드릴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